안녕하세요.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CS 리더스 관리사 시험 문제, 기출 문제, 풀이 동영상 지난 2020년 6월 21일 날 진행됐던 2020년도로 따지면 네 번째 시험인 거죠. 자, 오늘 CS 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영상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개론 1번 문제입니다. 고객 만족 관리의 역사와 관련해 2000년대의 주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90년대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19년도 하반기부터는 80년대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80년대는 요즘 같은 시국 상황에 조금 안 맞지만 일본 경영 사례를 고르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90년대 일반적으로 나왔고 이번 문제는 지금 2000년대의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사스죠. 흔히 알고 있는 진실의 순간 MOT 도입. 자, 저희가 알고 있는 건 80년, 81년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2번 고객들의 정서적인 불만 요소를 정량적으로 지수화하여 발표한 굿맨 이론의 등장. 자, 굿맨 이론의 등장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이제 72년 정도. 3번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앞세운 잭 웰치의 G24 제너럴 일렉트릭이 되겠죠. 최고 경영자 등극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잭 웰치는 81년 4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이 최고 경영자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는 아닐 겁니다. 4번 업종을 불문한 고객만족 경영의 도입. 그러니까 이게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근데 이게 2000년대 지금은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5번 미국 농산부에서 측정한 농산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 지수 발표. 그러니까 이게 72년도로 알고 계시는 거고 5번의 보기가 2번의 보기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공정성 이론. 저희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죠. 관련해 공정성의 분류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가요? 자, 보기를 좀 볼까요? 도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과 정보의 공유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라고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 기본적으로 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멘트만 갖고 보시게 되면은요 충분히 공정성 이론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는 밑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두 번째 줄의 끝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신념의 정도. 자, 이게 키워드가 될 겁니다. 사람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신념의 정도라는 게 딱 키워드로 잡게 되면 이거나마나 절차상의 공정성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 줄에 있는 도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과 정보의 공유 정도, 저것도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줄에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신념의 정도,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 영상 중에 갑자기 여자분의 유인나 씨인데 목소리가 들어가죠. 저희 집 AI 스피커가 갑자기 제 말을 듣고 떠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서비스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서비스 프로세스의 중요성입니다 라고 얘기가 된다면 흔히 저희가 여러 가지에서 프로세스가 이런 의미예요. 핵심 프로세스, 과정 프로세스, 지원 프로세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나눠가면서 판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론적인 걸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고객이 체험하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고객이 서비스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네, 맞죠. 이거 분명히 지원 프로세스상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요. 2번 서비스 프로세스는 상품 자체가 아닌
기업의 서비스 개발 시스템 향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서비스 프로세스라는 말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자체가 아니다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는 서비스 상품 자체임과 동시에 서비스 전달 시스템의 유통의 성격을 갖습니다. 라고 바꾸시는 게 원칙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2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상에서만 워딩을 찾아내면 상품 자체가 아닌,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잘못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3번, 4번, 5번 다 맞는 표현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대기, 자 대기열 문제가 한동안 나오기도 했었는데, 대기로 인한 수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는 원래 7가지가 있죠. 특히나 7가지 같은 경우는 암기까지는 아니어도 좀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답이 딱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그게 뭐냐면 3번이죠. 고객 접촉 빈도예요. 제가 왜 이렇게밖에 설명을 안 드리냐면,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냐면, 고객 접촉 빈도가 오답으로 이미 일전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7가지를 암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오답으로 나왔던 것들을 자꾸만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각된 대기 시간, 기대 불일치, 거래 중요도, 기회비용, 통제 가능성, 안정성, 대기 환경, 이렇게 원래는 7가지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암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 영상에서 꼭 암기하라고 요구하는 것들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좀 비교하면서 풀어보시면 될 만한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의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뭡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설계의 기본 원칙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잘 보시면 첫 번째는 평가는 고객이 하는 건 당연합니다. 또 하나는 모든 과정에서 누구를 고려해야 될까요? 직원과 고객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워드 중에 모든 의사 결정에서도 누구를 고려해야 된다? 고객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평가는 고객이 합니다. 맞죠? 2번 고객 개별 니즈에 적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 고객은 기대 대비 성과를 평가한다. 이거 당연하죠. 기대 불일치론을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4번 평가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지금 이래 가지고 저희가 배우신 게 공정성 이론이잖아요. 절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5번 고객의 기대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보기 어렵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객의 기대를 서비스 분야는 꼭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한 가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자, 어려운 문제 나오네요. 다음 중 PC본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PC본 다이어그램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2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전문가 합의법. 전문가 합의법은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반복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델파이 기법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뭐 PC본 다이어그램은 공부하시면서 다 보셨겠지만 히스토그램은 막대 그래프 일종을 표현하는 워딩이잖아요. 이렇게 따지게 되면 막대 그래프처럼 생긴 건 PC본 다이어그램에 나오는 적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2가지가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럼 2가지 키워드 중에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가 눈에 띄네요. 다른 보기는 다 지쳐두고 너무 길기 때문에 4번 보시게 되면 기존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예측하고자 할 경우 도입하는 분석 기법으로, 자, 여기까지도 이미 다 델파이 기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전문가 합의법이라고도 한다.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델파이 기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시본 다이어그램의 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델파이 기법, 전문가 합의법 동일한 표현입니다. 또 하나 히스토그램,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대표적으로 갖고 계셔서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잘못된 설명이구나, 이게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나머지 건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아마 난이도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다음 중 품질 기능 전개 QFD입니다.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건 무엇입니까? 이게 작년 19년도부터 제 기억이 맞다면 18년도부터 나오기는 했던 것 같은데요. 이 기본적으로 원래는 한 15, 16가지 정도가 됩니다. 일본 기업에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가장 전형적인 오답이었던 게 마켓 쉐어 감소였어요. 이게 아마 두 번인가 저는 정답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마켓 쉐어 확대라는 걸로 맞게 해놨거든요, 분명하게. 그 두 번째, 개발 기간 단축 맞습니다. 세 번째, 개발 코스트 증대. 자,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개발 코스트가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품질 기능 전개 QFD가 갖고 있는 최대 메리트는 누구의 요구를? 네, 고객의 요구를 기반으로 뭔가를 제조하는 데서 시작이 됐던 거기 때문에 개발 코스트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소된다는 표현보다 원래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 워딩은 절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문제 유형이고, 조금만 생각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다라는 이 키워드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QFD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건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다, 이 키워드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나옵니다. CSM 2장으로 가네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자,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틀의 변화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좀 볼까요? 1번. 시장의 성숙함, 국제화, 개방화, 인터넷의 발달, 무한 경쟁 시대의 도래로 인해 기업 환경이 변화됐다. 맞습니다. 2번. 소비자 위주의 소비 시장에서 생산자 위주의 공급 시장으로 변화되었다. 조금 읽어만 보셔도 조금 뭔가 이상하죠.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생산자 위주의 공급 시장으로 시작돼서 소비자 위주의 소비 시장으로 훨씬 더 바뀌어가고 있고, 생산자보다 소비자가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이해를 좀 하시게 되면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문제가 좀 길어서 그렇지 전혀 어렵지는 않은 문제 유형입니다. 꼭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정답을 이렇게 빨리 찾을 수만 있다면 나머지 보기들을 향후 시험을 위해서라도 꼭 한 번은 좀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 만족의 3요소 중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머웨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중에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음 보기에서 찾아 모두 선택한 것. 자, 문제 유형이 변경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1번. 제품의 기능이 우수하다. 맞나요? 네, 하드웨어입니다. 2번. 고객의 요구나 불만에 신속하게 응답한다.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누가 이렇게 해야죠? 직원이 이렇게 해야죠. 결국 뭘까요? 휴머웨어입니다. 다양한 상품이 구비되어 선택의 폭이 넓다. 자, 이거 뭘까요? 하드웨어죠. 네,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질문에 직원이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또 직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휴먼웨어겠죠. 이렇게 따져보면 정답은 가와 다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보면 하드웨어와 휴먼웨어만 지금 섞어놓고 문제를 골라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오늘 동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시한 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5대 세력, 5 폴스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시장의 성장성이나 제품의 차별성, 생산 능력, 브랜드력. 자, 지금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정답을 지목하는 건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성이나 제품의 차별성, 생산 능력, 브랜드력.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 세 가지 키워드, 세 가지인가요? 네 가지, 뭐 세 가지나 네 가지. 성장성이나 제품의 차별성, 생산 능력, 브랜드력. 자, 이게 해당하는 거 경쟁자라고 나오게 됩니다. 요 파트를 꼭 이런 키워드를 갖고 구별하셔가지고 기억하셔가지고 뭐 풀 수 있는 방법은 암기가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10문제 중에 유일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5가지의 5폴스 모델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 키워드들을 갖고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브랜드력 같은 경우는 절대로 키워드가 될 수 없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저기 다 나오기 때문에 그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CS 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풀이에 대한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고 조금 나는 그래도 부족하고 헷갈린다, 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서점에 가시면 제 해당 교재가 출판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만들 때쯤은 이게 지금 완료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표지가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표지가 바뀌어서 출제가 되어 있고요. 이걸 갖고 이 교재를 갖고 한번 참고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난 이것도 아니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을 하시면 제 카페가 나옵니다. 제 카페나 블로그가 있는데요. 카페를 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유료로 운영이 됩니다. 앞에 오신 교재 출판 때문에. 카페에 오시게 되면 뭐 시험 대비 자료, 한 6년치의 기출문제 분석 자료, 그 다음에 시험을 보시기 위한 뭐 핵심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들만 모아놨던 문제 파일 자료, 여러 가지들을 공유해서 시험을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 시험의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는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